주호영, 안철수 두 사람이 어제 저녁에 만나서 당대 당 통합을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흡수 통합이 아니라 신설 통합을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후속 논의는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황교안 전 대표와의 선긋기에 나섰는데 박준우 반장이 관련 소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학창시절 수학 시간에 집합이란 개념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다 보니까 교과서를 펼치자마자 저렇게 집합이란 두 글자가 딱 하고 보였던 게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이 집합 개념을 적용을 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와 주호영 국민의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저녁에 만났죠. 합당 방식을 논의한 건데 당대당 통합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통합 방법론에 대해서 당대당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즉, 그 방법이 지지층 기반을 넓히는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서로 생각이 유사했습니다. 당대당 합당, 당대당 통합을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당대당 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당명, 로고, 정강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간 주호영 대행은 당대당 합당보다는 흡수 통합을 바라는 눈치였었죠. 합당에 걸리는 시간도 절약된다면서 말이죠. 흡수 합당은 당명을 어느 한쪽 당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빠르면 3일 안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흡수통합, 집합으로 설명드려보면요. 여기에 야권이라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란 부분 집합이 있고요. 두 당의 공통된 성향을 저렇게 교집합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당의 바깥은 편의상 제3지대라고 부르겠습니다. 흡수통합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당이 이렇게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파이가 더 커지면서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의 부분 집합이 되어버리는 모양인데요. 국민의당 고유의 중도 색채와 차별점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면서 희석되는 셈입니다. 거기에 통합당의 당명도 그대로 국민의힘이 됩니다. 반면 두 당이 당대당 통합을 한다면 이렇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바깥에 저렇게 큰 신설 통합당이란 더 큰 집합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두 당 고유의 정체성과 지지층의 성향을 최대한 살리면서 외연을 넓히는 방식이죠. 안 대표가 원칙 있는 통합을 내세우면서 흡수 통합은 안 된다는 생각을 밝힌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 통합을 하는가 하는 그 이유는 야권의 지지 기반을, 지지층을 넓히기 위함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금의 노선을 중도 실용 정치로 합리적인 개혁을 하는 것을 그 방향을 넓힌다는 그런 것들. 다만 당대당 통합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호영 대행의 임기는 내일까지죠. 결국 두 사람은 세부적인 합당 논의는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내일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마치면서 논의를 적극 이어가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후임 당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고 싶어서 권한대행. 아까 그걸 또 착각이 있어. 당대표 권한대행이니까 당대표지 뭐.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내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후속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합당 결정을 바깥에서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안 대표가 야권 통합이란 명분을 내세워서 제1야당을 자기 정치를 위한 플레이그라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김 전 위원장 당을 떠난 이후로도 안 대표에게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보인 것 아닌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었죠. 특히 재보궐선거 전 합당을 약속한 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선거 전에 합당하기로 약속했다는데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어. 국민의당 합당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 그 당시에 내가 다 국민의힘의 대표 역할을 할 때인데 내 입으로 한 얘기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오라고 그런 거야.
뭐 이미 떠난 사람이라 더 이상 왈가왈부해도 합당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요. 저처럼 지켜보는 입장에선 또 어떤 혼수를 내놓을지 기대되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합당을 매듭지을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구성이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신임 원내대표가 바통을 이어받는다고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신임 당대표일 겁니다. 원내에서도 지금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원외에서 유력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원내대표 출마하신 분들이 이 저의 뭐 어떤 의사에 따라서 본인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원내대표 선거 끝날 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본인은 아직 당권 도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요. 고려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나 전 의원은 황교안 전 대표와 거리 두기에 나섰는데요. 자신과 황 전 대표가 계속 세트로 묶이는 데 대해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자꾸 뭐 황교안 대표하고 자꾸 엮어서 저를 이야기들 하시던데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 임기가 6개월 당연히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2019년 12월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그 황교안 대표식 정치나 황교안 대표식 투쟁에 이 저하고 맞지 않는다. 제가 걸림돌이다 생각하시고 원내대표에서 그만두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조금 이제 결을 달리 하는데요. 이 두 사람 감독과 코치로서 지난 2019년 당을 함께 이끈 투톱이었죠. 지도부 활동을 같이 한 동안 여러 차례 이상 기류가 감지되긴 했습니다. 특히 나 전 의원의 원내대표 재신임을 앞두고 두 사람 간 갈등이 그대로 표출이 됐는데요. 이 재신임이 되면 그다음에는 경선이 없을 것이고요. 재신임이 되지 않는다면 원내대표 경선 절차를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고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한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라는 말이죠. 다 앉아서 하니까 지금 좀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최근에 문제 제기했는데 그냥 추경하시 끝나는 거 봐야 안 돼요. 이야기 좀 해주셔요. 악수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들 백수를 하나 안 하려고 합니다. 나 전 의원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21대 총선까지 자신의 원내대표직 연장 여부를 의원들에게 묻겠다고 했었으면요. 하지만 황 전 대표가 원칙을 앞세우면서 거절한 장면입니다. 과거의 이런 해묵은 감정 때문일까요? 나 전 의원, 황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도 조금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사실 나 전 의원이 황 전 대표와 선을 그는 이유는 따로 있는 듯합니다. 패스트트랙 투쟁을 함께하며 쌓았던 강성보수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함일 텐데요. 두 사람이 당의 전면으로 복귀하면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상황이죠. 만일 나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라면 이런 이미지는 빨리 씻어낼수록 유리하다. 이런 계산일 겁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조영, 안철수, 당대당 통합 큰 틀 합의, 나경원, 황교안과 거리두기.